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냥 자동차 얘기가 아니라 듣는 순간 무릎을 탁 치게 될 소식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또 한 번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새로운 엔진 이야기인데요. 아니, 또 신제품 발표 아니야? 하고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지만 이번엔 진짜 다릅니다. 단순히 디자인 예쁜 차, 배터리 좀 더 좋은 차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의 역사를 통째로 새로 써버릴지도 모를 혁신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커피 한 잔 들고 편하게 앉으셨죠?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봅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또 머스크의 쇼맨십이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무대에서 과장된 연출을 잘하니까요. 그런데 이번 발표는 달랐습니다. 테슬라가 내놓은 건 그냥 빠른 전기차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엔진. 그야말로 차세대 전기 엔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녀석,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닙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효율까지 잡은 괴물 같은 엔진이죠. 경쟁사들이 드디어 모델 3를 따라잡았다 며 자축하는 사이 머스크는 난 벌써 그 다음 세상으로 가버렸어 라며 훌쩍 앞서 나간 겁니다. 성능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2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슈퍼카가 울고 갈 속도예요. 게다가 로터를 탄소 섬유로 감싸 내구성과 무게까지 잡아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엔진이라기보다 슈퍼 파워드링크를 들이부은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이 자동차에만 쓰이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머스크가 발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 항공에도 쓸 수 있고 에너지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순간 다들 술렁였죠. 자동차 얘기하다가 갑자기 비행기라니?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볍고 고속 회전이 가능하고 효율적이라면 드론, 전기 항공기, 심지어 풍력 터빈까지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거든요. 여기서 잠깐 테슬라의 역사를 되짚어보죠. 2003년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전기차? 그거 그냥 장난감이지 라며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머스크가 투자자로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2008년 첫 로드스터로 전기차도 멋지고 빠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 모델 S, 모델 3, 모델 X, 사이버트럭까지 내놓으면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놨죠.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여전히 기름 넣는 차가 최고야 라며 버티는 동안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차를 점점 진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새로운 엔진으로 판을 갈아엎어버린 겁니다. 이번 엔진이 대단한 건 단순한 출력과 속도 때문이 아닙니다. 열에 강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제조 공정에서 인공지능 로봇 시스템까지 투입해 정밀하게 탄소 섬유를 감싸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특허를 본다 한들 똑같이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이죠. 마치 요리 레시피만 받아놓고 주방도 셰프도 없는 상황이랑 다름없습니다. 물론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포드, GM 같은 전통 강자들은 전기차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루시드와 리비안 같은 신생 기업들도 자신들만의 매력적인 디자인과 프리미엄 전략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중국의 BYD는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공통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스케일과 속도입니다. 대규모 생산 능력,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시스템에서 테슬라가 이미 상당히 앞서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테슬라의 진짜 강점은 단순히 전기차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요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내는 능력입니다. 기가팩토리를 통한 대규모 배터리 생산,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솔루션,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진화까지 이 모든 게 퍼즐처럼 맞물려 돌아가죠. 다른 기업들이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고 있다면 테슬라는 이미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엔진의 잠재력은 어디까지일까요? 항공산업에서 연료 효율성은 수십 년간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만약 테슬라의 초고효율 엔진이 항공기에 적용된다면 기존 항공사들의 비용 구조와 운송 방식 자체가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항공권 가격과 글로벌 물류 체계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에너지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장과 효율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테슬라 엔진 기술이 전력 변환과 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단순히 전기차 충전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산업 기계 분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효율성과 내구성이 중요한 산업 현장에 테슬라 엔진이 적용된다면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제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로봇, 드론, 자동화 기계까지 이 엔진이 들어간다면 파급력은 자동차 산업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번 발표가 단순한 자동차 얘기가 아니라 인류가 쓰는 거의 모든 기계의 미래를 재정의하는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책, 규제, 공급망 리스크, 국제 정세 등 수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중국 같은 시장에서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력과 데이터, 그리고 경험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머스크가 늘 강조해온 것도 결국 이 기술 경쟁력입니다. 머스크의 전략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단순히 빠르게 혁신한다 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는 항상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미 판을 깔아두는 방식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전기차도 처음에는 비싼 장난감 정도로 평가받았지만 지금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죠. 사람들은 종종 머스크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여러 산업에 동시에 손을 뻗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고는 단순한 다각화, 다이버시피케이션가 아닙니다. 자동차, 항공, 우주, 에너지, 이 모든 것은 결국 에너지 효율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됩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은 전기차뿐 아니라 항공과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X의 로켓 엔진과 우주 운송 기술은 단순히 우주여행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 내 초고속 운송, 글로벌 물류 혁신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산업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그림 속에서 서로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죠. 이번에 공개된 엔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발표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전기차 시장에 머물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성능을 넘어서 항공기, 심지어는 대형 선박이나 산업용 에너지 장비까지 시야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만약 이 흐름이 현실화된다면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라고 불리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에너지와 이동성, 모빌리티, 제국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도 모르죠. 경쟁자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기존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여전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 체계, 배터리 공급망, 충전 인프라, 이 모든 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면서 동시에 배터리 기술과 소프트웨어, 심지어 자율주행까지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항공과 에너지 산업으로 진출한다면 단기간에 이를 따라잡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변수는 존재합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는 예측 불가능할 때가 많고 때때로 후발주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을 일으켜 판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예컨대 배터리 기술에서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등장한다면 테슬라가 지금까지 쌓아온 우위를 위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머스크가 보여준 패턴을 생각해보면 그는 항상 이러한 변화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방향을 전환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머스크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빠른 확장이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에너지, 항공과 우주는 각각 규제, 기술적 난관,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너무 많은 영역을 동시에 추진하다가 자칫 하나라도 크게 실패하면 전체 전략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방식은 실패를 감수하되 그 실패를 혁신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스페이스 X도 수많은 로켓 폭발 실험을 겪은 뒤 지금의 재사용 로켓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테슬라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동차 회사로 성장했죠.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머스크가 또 새로운 엔진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자동차는 단지 시작이었을 뿐이고 이제 그는 에너지와 이동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듯 보입니다. 만약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신제품 발표가 아니라 산업사적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머스크의 비전이 정말로 전기차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기차는 여전히 더 깊게 뿌리내리며 그 위에서 항공과 에너지 산업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겪게 될까요? 혹은 지금은 거대한 비전처럼 보이지만 현실적 제약 때문에 생각보다 천천히 흘러갈 수도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머스크의 행보가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발표 한마디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즐겁게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가 모일 때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니까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 더 흥미롭고 자극적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